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2020년 5월 26일입니다. 며칠 올려야 되는데 지금 목이 갑자기 목이 경직이 왔다 그러나요? 경직은 아니고 이제 뭐 잠을 잘못 자면 이제 목이 딱 굳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은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았죠. 요새는 근데 통증의학 분야에서 근육을 바로 이완시키는 주사가 있어갖고 아침에 그걸 맞고 왔는데 조금 나아지는데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잠을 잘못 자갖고 허리도 삐끗하면은 그렇게 뭐 허리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목은 특히 잠 못 자는 경우 많이 있죠. 요즘은 약이 좋아갖고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평소에도 좀 운동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게을러 갖고 제가 그래서 며칠 못 올렸습니다. 자, 제 유튜브에 그 채널에 제 유튜브 채널에 그 중에 하나에 브렌트 터비 교수가 그 유튜브를 연결시켜 놨어요. 갑자기 무슨 말이냐면 1세대, 2세대, 3세대 프로파일러들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프로파일링에 대한 얘기가 많이 얘기가 되면서 1세대 프로파일러들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2세대 민간 프로파일러들 혹은 2세대 프로파일링의 뭐 운동은 아닌데 프로파일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 1세대들을 하면서 2세대가 나오고 같고 그 중에 선두주자가 브렌트 터비 교수입니다. 브렌트 터비 교수입니다. 프로파일링 분야나 행동과학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그 나름대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물론 정통 범죄학 크리미널러지에서는 다른 많은 훌륭하신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들이 있지만은 이 직접적으로 프로파일링 분야와 연결된 쪽에서는 그래도 브렌트 터비 교수가 영국적인 교육도 받고 또 상당히 이론적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어서 여러분한테 공부할 것을 만약에 프로파일링을 공부하려고 하는 분한테는 꼭 권해드리고 또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스터디를 하는 그 책의 저자 중에 하나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계속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프로파일링을 제대로 공부하려면은 그리고 프로파일러가 되려고 하면 크게 두 책을 꼭 봐야 된다. 교과서다. CCM, 크라임 클래시피케이션 매뉴얼. 지금 3판까지 나왔죠. 1판은 꼭 보시라. 초판. 그리고 지금 나온 3판이 있으니까 그 1, 2, 3판은 꼭 다 보면 좋지만 1판을 하고 3판은 꼭 보시라. 기본적으로 프로파일링과 CCM은 이 관계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쪽 끝과 이쪽 끝. 프로파일링을 풀어내면은 CCM이 되고 CCM을 다시 엮으면 프로파일링이 되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같습니다. 프로파일링을 엮으면은 CCM이 되고 CCM을 풀어내면 프로파일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CCM이 기본적인 기초과학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것을 응용으로 연결시키는 게 이제 크리미널 프로파일링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저자이기도 한 브렌트 터비 교수입니다. 여러분 이제 크리미널 프로파일링이라는 것을 뭐 구글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그 유튜브 같은 데서도 검색 창에서 쳐보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브렌트 터비 교수, 브렌트 터비라고 하는 사람의 저자가 있는데 프로파일링에 대해서 그래도 심도 깊고 체계적으로 접근한 사람 몇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파일링을 공부하고 프로파일러가 되려고 하면 그 두 책은 무조건 꼭 거의 뭐 교과서 달달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이 책을 많이 본다고 해서 제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교과서를 가지고 정독,
옛날에 우리의 선조들은 사서삼경에서 노노, 맹자, 뭐 대학, 중형 이렇게 한 것처럼 그 책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많은 책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 교과서에 충실하지 않으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과서 그래서 말 그대로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 참고서는 말 그대로 참고서죠. 교과서를 참고한 거니까. 교과서를 보기에 참고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 스터디도 하고 또 학생들도 가르치고 그럴 때 교과서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 이제 논문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많은 뭐 자칭 프로파일러들 경찰청에서 뭐 프로파일러 뭐 우리나라의 프로파일링 한국의 프로파일링이라는 거 이렇게 낸 책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건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냥 자신들이 해왔던 시스템에 대한 그냥 리뷰죠, 리뷰. 시스템, 그러니까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자칭 프로파일러들, 범죄 심리학을 공부했던 그런 좀 허접한 사람들이 쓴 수필 같은 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아주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교과서를 볼 때 재미로 쓱 한번 볼 수 있는 수필류 같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소위 자칭 프로파일러들이라든가 저기 범죄 심리학자들이 너무 천박하고 공부도 못합니다. 교과서를 써야죠. 범죄 심리학 교과서는 다른 외국 학자 거 지금 번역하는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프로파일링 교과서는 아예 있지도 않고요. 예, 저는 그래서 이제 CCM을 지금 번역하고 있고 기회가 되면은 CCM을 번역해서 출간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쪽에서 허락만 해준다면 FBI 쪽에서 또 브랜트 터비 교수가 허락만 해준다고 하면은 그 책을 출간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뭐 허락을 안 해준다고 하면은 그냥 번역한 걸로 학생들이랑 공부를 하는 거죠. 여러분한테 한번 그런 쪽을 그래서 소개가 길었는데 그분이 브랜트 터비 교수가 유튜브를 하시네요. 구독자가 200 몇 명밖에 없는데 제 유튜브에 채널로 들어오셔갖고 FCI, 그러니까 저기 외국 사람이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포렌식 크리미널로지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그런 데에서 강의하시는 거기에 그냥 기회가 되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한번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영어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저거 들어봤는데 뭐 워낙 그 영국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서 영어 좀 깔끔하더라고요.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얘기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갔고 이제 뭐 돈을 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이제 후학들 양성과 시스템 만드는 거. 그래서 프로파일링 교과서 구상. 그럼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크라임 데일리는 계속 제가 건강이 회복되면은 바로 시작할 거고 그거 외에 이제 프로파일링 교과서 구상하는 거 그리고 번역 QCM과 CP 크리미널 프로파일링 번역 하고 있고 기회가 되면 어제 그저께 제 아는 교수가 전화를 했는데 어느 지방대학에서 뭐 범죄학 관련된 과를 새로 만든다고 해서 거기 강사로 나이가 넘고 그래서 전임 교수는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지금 충북대 강의 끝나고 그쪽으로 가면 대략 학생들 가르치는 건 그렇게 끊기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얘기가 좀 길었네요. 브렌트 터비 교수 좀 구독 좀 해주세요. 자, 최신종 전주 부산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최신종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계속 카톡이 와서 일단 한번 확인 좀 하고 뭐 이렇게 카톡이 자꾸 터지는지 자꾸도 아닌 5개밖에 없네요. 잠깐 확인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뭔가 급한 내용이 있어서. 예. 프로파일 뭐 이게 좀 얘기가 나와서 잠깐 최신종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2명을 성폭행으로 살해했는데 우울증 약을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아무래도 자신의 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한 얘기, 그러니까 벌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한 얘기라고 보이는 게 맞는데, 글쎄요, 전체적으로 이 취조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건지, 아니면은 이 다른 어떤 유도 신문하는 과정에서, 신문이 유도되는 과정에서 한 얘기인지, 일단은 경찰에서는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가 이제 범행 전후로 다닌 병원과 약국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 본인이 법정에서 이 얘기를 주장을 할 거고, 변호사들 통해서 그 다음에 그럼 거기서 법정에서 논란이 될 테니까, 그 다음에 논란이 되려 만한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경찰에서는 실제로 그 약을 먹었는지 아니면 그 진단을 받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 최신종의 아내는 자신이 우울증 약을 처방을 받은 건 맞는데 자신이 복용하는, 근데 뭐 남편이 먹은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최신종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변명할 거리를 찾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얘기되는 것이, 최신종이 남겼다고 하는, 즉 첫 번째 여성을 살해한 후에 두 번째 여성 살해하기 전에 남겼다고 하는 휴대전화에서 1분 40초 분량의 음성 파일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좀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은 1분 40초 분량에 첫 번째 범행 다음날 녹음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흘 뒤에 범행을 했는데, 일종의 음성 파일 형태의 유서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 그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15일 새벽에 10개가량의 유서 음성 파일을 휴대전화에 저장했다라고 했고, 합치면 1분 40초 정도인데, 뭐 그동안 고마웠다, 진짜 고마웠다, 아내와 자녀를 잘 부탁한다 등 가족과 지인에게 남겼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왜 남겼을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긴급체포돼 갖고 유치장에서 자해를 하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글쎄, 의도상으로는 분명히 법정에서의 무엇인가를 생각하려고, 그러니까 행동을 하려고 준비를 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만큼 치밀한가? 이 부분은 좀 차이가 분명히, 그 판단의 여부가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서를 써놨다. 근데 유서를 써놨는데, 그 유서를 써놨다는 건 뭐냐?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고,
그리고 그 살인한 후에 마치 이제 뉘우치는, 죽음으로써 뉘우친다 생각을 해서 자살을 했는데 시도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어떤 이 알리바이는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또 사람을 살인을 했을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마치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살인각성에 의해서 통제되지 못한 어떤 특정한 형태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말하자면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고, 그 다음에 그런데 실제로 그런 상태에서 죽으려고 했는데 못 죽고, 다시 자신도 통제하지 못하는 어떤 것 때문에 또 살인을 하게 됐고, 이거를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우울증 약을 먹어서 그렇다라고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조금 아구가 잘 안 맞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마도 이 범인은 특정한 형태의 성적인 공격을 즐겨 하는 어떤 범죄자였는데, 그 과정 중에 결과적으로 죽게 됐고, 죽게 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 유서를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그거를 또한 스스로 회복하지 못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살인했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두 번째 살인은 첫 번째 살인과 연결점에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람이 두 번째 살인을 할 동기가 딱히 설명이 안 된다. 그렇다면 상당히 쇼신종은 위험한 범죄자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 1000명을 뭔가 통화를 했고 100명 정도의 그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44명 정도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저거 아닙니까? 대부분 그 사람들은 성적 공격 아니면은 성적 공격을 예상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게 다행인 거죠. 왜냐하면 두 명 정도로 그쳤을 것이고, 나머지 2명 말고 그 이전에는 살해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그럼 제일 걸리는 건 두 번째 살인 같은 경우. 두 번째 살인은 첫 번째 살인에 대한 알리바이를 맞추기 위해서 했을 가능성. 그러면 이 범죄자는 연쇄살인범은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살인을 감추기 위해서 두 번째 살인을 했을. 그럼 이게 더 위험도가 높아야 되나요? 높다고 판단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판단해야 되나요? 그게 지금 이 최신종을 판단하는데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앞쪽에서 지속적으로 성적인 특수관계 같은 걸 계속 해왔던, 그걸 아닌 성매매 계속 해왔던, 그리고 좀 가학적인 행동을 해왔던 어떤 범죄자가 였다. 그건 수정할 수 있죠. 근데 첫 번째 살인은 어떤 이유 때문에 우발적으로 죽이게 됐고, 그 우발적이라는 건 사실은 그 역치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악우를 맞추기 위해서 시도된 일종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범죄. 일단은 그렇게 한번 전 보고 싶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이것이 좀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조금 더 이제 증거가 더 나오면은 다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경찰청장 인선이 다가왔어요.
지금의 민감령 경찰청장은 7월 23일 날 임기가 만료됩니다. 결국은 임기를 맞추는다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뭐냐면 다른 정치적인 어떤 외압과는 상관없이 2년입니다. 2년. 임기를 맞추는 것은 박수 쳐줘야 될 일일 수도 있지만, 근데 그 민감령 경찰청장이 너무 색깔이 없다. 그러니까 좀 허수아비 같은 존재다. 그런 얘기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실세는 차장들이 아니야. 경찰 차장들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글쎄요. 경찰청장이 너무 이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는 것도 좀 그렇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물론 경찰청과 검찰청의 위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의 큰 수건인, 제가 보기에는 그 수건인, 기본적으로 행정경찰과 그 수사경찰을 구분하는 형태 때문에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구분해야 되는 과정에서 행정경찰의 입장, 행정경찰, 말하자면 수사경찰을 통제하는 행정경찰의 입장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색깔이 없는 것이 더 타당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그냥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아니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또는 행정정치의 통제권을 하지 않고, 또 하나는 행정경찰의 통제권을 벗어나서 민주적 통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국회든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경찰의 모습, 그러니까 수사경찰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거를 해내기 위해서 지금 차기 후보가 한 3명 정도가 있는데, 참 걸리는 건 그겁니다. 실제로는 원래 이게 치안 총감입니다. 경찰청장은 4개거든요. 3개 정도에서 3개에서 4개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3개는 치안 정감이라고 하는데, 부산경찰청장, 경기남부경찰청장, 경찰대학장, 서울경찰청장, 인천경찰청장, 경찰청 차장 6명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 후보로 올려오는 사람 3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실제로는 수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 예를 들면은 이제 부산경찰청장 같은 사람들은 이른바 외사, 정보 이런 쪽이죠. 예를 들면은 실제로 수사 파트에서 있었던 건 아니고, 물론 경찰이 수사 파트만 있다는 건 의미합니다. 근데 여태까지는 대부분 정보나 보안이나 아니면 뭐 경비 같은 쪽이라든가 외사 이런 쪽에서 주로 이제 윗사람 말을 잘 듣는, 소위 말하는 행정경찰들이 주로 많이 해왔기 때문에 수사경찰이 하나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도 이제 후보군에 들어가는데 정보보안 분야 전문가라고 자기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경찰청 차장도 소위 말하는 수사권 수사구조개혁단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보통, 이도 역시 정보통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걸리는 건 그겁니다. 고위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보경찰,
소위 그리고 보안, 정보, 이런 외사. 그러니까 정통 형사 수사 같은 데에서는 절대 못 올라가고, 그냥 그것만 하는 사람들은 승진할 기회가 없으니까요. 나머지 중간에 이제 청와대에 잘 보이고, 또는 무엇인가 정보경찰이라든가 아니면 행정경찰 중에서도 꽃이 정보경찰이죠. 그런 데라든가 아니면 경비 쪽이라든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굵직굵직한 행사라든가 아니면 뭐 윗분들 잘 모시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경찰청장이 되면은,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그런 내용이죠. 수사 전문성이 없고, 또한 수사, 그러니까 이제 이 균형이 안 맞고, 또 이 경찰이 위에 눈치만 보고, 이런. 그러니까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어, 경찰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23년차 경찰 내부 게시판에 비판글입니다. 23년차 경찰인 이 사람이 실명으로 나왔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김해중부경찰서 연지지구대 김건표 경위입니다. 18일날 경찰 내부망인 폴렛 현장 활력소에 이렇게 제목을 달았다고 합니다. 짭새가 아닌 국민의 경찰이 되기 위한 몸무립이라고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게 A4용지 5장 분량으로서 이제 일종의 진짜 경찰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국민청원도 올라갔나 봐요. 청와대 국민청원도 2만 명이 동의를 했고, 경찰 내부에선 대부분 동의한다라고 하는, 공감한다라고 했는데, 경찰 고위직은 또 공감하지 못한다는 쪽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경찰 내부망에 경찰이 경찰다울 수 없는 이유를 쓴 게 10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물리력 행사 주저하게 하는 제도.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타기관의 잡부 노릇, 경찰 기본권 침해 문제, 자살로 내몰리는 업무 과다, 법원 인권위 과도한 경찰 처벌, 경찰대학 출신의 권력 집중, 계급 문제, 계급 승진 문제, 경찰 수뇌부의 위법, 경찰 재교육 문제, 경찰 직장 협의의 필요성, 노조겠죠. 경찰 노조 비슷한 거겠죠. 이 10가지 이유 때문에 경찰이 경찰다울 수 없는 이유라고 해서 이 김건표 경위가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매번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유튜브나 팟캐스트를 통해서 계속 문제 제기한 바가 아니겠습니까? 경찰이 경찰다워야 된다. 그리고 경찰이 경찰다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거를 이 김건표 경위가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해주고 있어서 어쨌든 좀, 근데 마음이 좀 씁쓸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개의 경위가 이렇게 올릴 정도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하위직 경찰들은 공감대가 있다는 건데, 이것을 고위직 경찰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딴지를 거는, 이런, 항상. 그래서 지금 경찰청장의 새로 신임 경찰청장을 찾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경찰 고위직들은 경찰대학 출신이 권력이 집중돼 있고, 계급 승진 문제 마찬가지고, 또 특정한 보직에서 보직을 계속 독점하고 있고, 그건 검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위에 있는 기관한테 자기 소리 못하고, 타기관에 잡부 노릇하고, 그리고 너무 업무는 하위층에 몰려갖고 업무 가다 자살을 많이 하고, 이런. 그래서 뭔가가 사고가 나면 좀, 그럼 그 하위직 경찰만 처벌하고 끝나는 거, 그리고 물리적 행사를 주저하게 하는 제도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경찰 재교육 문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경찰 노조 필요성. 여러분 한번 그 기사 한번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세요. 서울신문에 나와요. 서울신문 5월 25일자에 난 짭새 아닌 경찰이고 싶다. 경찰들 훈련기간 청원 되어 있습니다. 서울신문에 나와 있는 거고요. 한번 검색해서 읽어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사실. 글쎄요. 경찰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요번에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서 경찰청장 인선에 그렇게 돼야 되는데, 경찰청장 인선은 그 지금 있는 6명 중에 1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 3개짜리부터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급, 계층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경찰을 이렇게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경찰 개혁도 역시 중요하다는 거, 검경수사 같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조주빈이 암호화폐 계좌, 암호화폐 지갑이 10개를 더 찾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조주빈의 실제 그 자기 명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핸드폰 암호를 풀었지 않습니까? 물론 아이폰은 아직 못 풀었고 거기에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이폰을 풀어야 되는데 암호화폐 지갑이 거기 노출이 된 것 같고, 그러니까 더 많이 있겠죠. 유료 이온들을 더 많이 있겠고, 더 찾아내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시간은 더 찾아내야 됩니다. 기록은 남아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지금 경찰의 잠입수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능하게끔 하려고 얘기를 되고 있는 것 같아요. N번방 사건을 통해서 정부는 잠입수사의 어떤 쟁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걸 이제 허용하겠다는 쪽으로 갔지만, 문제는 이제 쟁점은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가 합니다. 우리가 영화 신세계에서 이자성이라고 하죠. 이정재가 어떤 조폭의 보스급으로 이제 경찰이 잠입시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건 통제 못한 거잖아요. 영화 신세계는. 그러니까 잠입수사를 이용하게 허용한다고 하면 경찰이 어떻게 그들을 통제할 것인가? 잠입수사가 되게 된. 경찰은 자체 가이드라인과 대법원 판례로 관리하겠다는 거고, 법조계, 특히 이제 변호사 자격을 가지는 검찰 쪽이나 법무부 쪽은 안 된다. 법원이나 검찰의 사법 통제가 필요하다는 쪽이다. 해야 된다라고 크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잠입수사를 도입하는 나라는 독일과 미국식이 2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입수사를 법으로 정했나 봐요, 독일은. 그래서 그러니까 잠입수사를 검찰이 통제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외국의 검찰은 자체 수사관이 없거나 있어도 아주 제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자체 수사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나라는 7,000명이 넘는 검찰 수사관이 있기 때문에 자체 수사를 가능하게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의 형사소송법에는 비공개 수사관의 투입은 검사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하다가 명시되어 있나 봐요. 그리고 사후에도 3일 이내에 검사의 사후 동의를 받도록 하고, 그리고 잠입수사 뭐 이럴 때는 법원의 동의까지 필요한, 이렇게까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상도 무기, 마약, 통화, 위조, 그리고 업무상 상습적 범죄, 조직 범죄, 연쇄 범죄, 이런 거 제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미국의 FBI 같은 경우는 FBI의 자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통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FBI 특별수사 담당관, FBI 본부, 잠입수사 감독위원회 승인을 통해서 잠수사 제도를 뭐 도입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한국도 청소년 성보호법이나 성폭력 처벌법에 그 잠입수사 허용을 법에 넣는 거는 그렇게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경찰은 자체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체적으로. 그러고 검찰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필요한 경우 법원의 영장을 통해 받겠다라고 하는, FBI 미국식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검찰이나 법무부는 아니다. 이 기본권 침해나 증거 능력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래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법 통제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저는 두 개 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경찰 자체 통제의 위험성은 지금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이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 자체의 통제라는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위험하고, 그걸 해보지도 않았고 그 능력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증거 능력이라든가 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저는 부정적이고, 근데 반대로 지금 검사들에 의한 통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문제가 있는 상황 하에서 검사들이 통제한다고 하는 건 그건 또 문제가 되죠. 그렇다고 하면은 경찰과 검찰이 어떤 특별한 형태의 위원회를 만들거나 통제 기구를 만들어 갖고 같이 하는 방식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당연히 그건 법적 조항이 있어야 되겠죠. 법적 조항 없이 하면 안 되겠죠. 그 부분이 가장 걸리는 부분이어 갖고 잠깐 말씀드려 봤습니다. 잠입 수사가 가능하려고 하면은 법적인 보호 장치가 돼야 돼요. 차제에 프로파일러들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분명히 법적인 보호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자, 중간에 카톡 확인하는 것 때문에 중간에 잠깐 끊겼습니다. 이거 소음도 들어갔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몸이 좀, 여러분도 이거 항상 몸이 유연한 게 제일 중요해요.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